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깨워주시고 각성케 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장 지금 오셔서 내가 너를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다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올해 아니 내년 아니 내후년에 오신다면은 정말 몇 년 안에 오신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요즘 보면은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구가 더 빨리 도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에 따라서 지구가 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그런 여담들이 있는데 아무튼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늘 주님이 오실 징조를 살피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되었나 예수님을 또 사모하면서 매일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심각한 심상치 않은 또 의미심장한 뉴스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 깨어나고 더욱더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오리라. 도적이 어느 때에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잘 준비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했던 것처럼 내가 속히 임할 텐데 언제 올지 모를 텐데 너희는 깨어서 맞을 준비를 하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예, 마지막 날 사건들을 잘 주석해 놓은 Great Controversy 대쟁투 37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과 시를 우리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때가 가까이 이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 모든 징조를 알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멸망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뜨는 이 심상치 않은 뉴스들은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저는 참 이것들을 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배후에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들을 살펴볼 텐데 자, 지금 뉴스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에 타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is emergency is over. Now it's time to get ready for the next pandemic. 예, 이 비상사태는 끝났다. 그러나 이제 다음
대유행이 다음 팬데믹이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때이다. 뭐라고요? Next 팬데믹이 온다 그거죠. 자, 인디펜던트지에 5월 23일에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World must be prepared for disease more deadlier than COVID. WHO chief warns. 이게 뭔가 하면 세계는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질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WHO 국장이 경고하다. 예. 세계보건기구죠, WHO. 그래서 뭐라고 경고를 했습니까? More deadlier. deadlier 한 뭐예요?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예. 사망률이 높은 그런 코비드보다 더한 그런 disease, 질병이 올 것이다. 자, 이 기사는 제가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기사를 잠깐 읽겠는데요. 이건 뉴욕 포스트지에 난 것입니다. 5월 23일에 난 뉴스입니다. The next pandemic, even deadlier than COVID, is coming, warns WHO. 코비드 더 치명적인 다음 대유행이 다가오고 있다고 WHO가 경고하다. 기사를 읽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세계는 코비드-19 대유행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다음 대유행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총회에서 사무총장 테드로스 거브리어서스는 코비드-19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질병과 죽음의 새로운 급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변종의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치명적인 잠재력을 지닌 또 다른 병원체의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WHO는 전염성이 강하고 우성적인 질병들의 정체를 확인했다. 이 질병들은 치명적이고 잠재력이 강해서 지역을 넘어 신속하게 전염 확산될 수 있는데 이 확산에 대한 조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음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질병에는 에볼라, 마버그, 중동호흡기 증후군, 심각한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비드-19, 지카, 그리고 아마도 가장 무서울 디지즈 X, 질병 X가 포함된다. 최근에 이 모든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Next pandemic, 다음 팬데믹이 곧 올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어요. 이 세계보건기구가 다음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 각종 미디어에서도 지금 그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even deadlier, 더 치명적인 것이라는 이런 비교급을 사용했죠. 무엇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 코비드-19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상태의 팬데믹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디지즈 X라고 그랬어요. 밝히지 않고 디지즈 X, 질병 X가 올 것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디지즈 X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정체가 참 궁금을 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다음 팬데믹을 일으키는 이 전염병이 우리가 겪었던 코비드-19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울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것을 예단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예전에 왔던 팬데믹보다 더 심하고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팬데믹이 온다고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예고하면서 예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어떻게 계획된, 의도적으로 계획된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왔던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언론에 흘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그 WHO 수장이 하는 영상을 잠깐 보시죠. We cannot kick this can down the road. If we do not make
the changes that must be made, then who will? And if we do not make them now, and when? When the next pandemic comes knocking, and it will, we must be ready to answer decisively, collectively, and equitably. 자, 여기 잘 들으셨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 팬데믹이 올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It will come. 이것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반드시 온다.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어쩌면 그들이 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그 팬데믹에 대한 설교 때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3월 11일 날 이게 팬데믹이라고 딱 선포가 되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몇 개월 전에 22년 10월 2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에 이런 팬데믹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exercise, 그러니까 탁상에서 테이블에서 이런 질병이 곧 올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그 탁상에서 테이블에서 exercise, 그 예비 훈련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2019년이네. 2019년 10월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이 예비 훈련을 했는데, 그 예비 훈련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이벤트 201입니다. 여러분, 이벤트 201이라고 그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은 다 나옵니다. 이벤트 201이라는 예비 훈련을 했는데, 그 이벤트 201에선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올라왔고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백신을 빨리 개발해서 맞췄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예비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몇 개월 후에 정말 현실에서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똑같이 그 예비 훈련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프 사이트지 2월 25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Why it's reasonable to question the major simulated pandemic event held just before COVID outbreak. 그러니까 코비드 발생 직전에 개최된 이 시뮬레이션 대유행 이벤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라는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그 기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이 레벨급 높은 수준의 대유행 훈련은 2019년 10월 18일 뉴욕시에서 열렸는데, 이는 미국에서 코비드-19 발생이 보고되기 불과 몇 달 전에 한 것이다. 세계 경제 포럼, 인구 감소를 지원해온 세계 경제 포럼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또 존스 홉킨스 건강안보센터는 이벤트 201이라는 제목의 하이레벨 높은 수준의 전염병 훈련을 주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이미 순환하고 있는 여러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이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소수의 사람들에게 퍼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알려져 있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획된 발견은 앞서 언급한 그들의 엄격한 목표, 무엇을 위한? 통제를 위한 엄격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테러 유발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사실적인 이런 폭로도 이 기사에 나오네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사실적인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1일에 미국 FBI 그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연출된 것이다. 이 팬데믹은 우한 연구소에서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참 팬데믹은 지난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은 어떤 의도적인 계획에서 발현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하나 보고 참 제가 정말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팬데믹이 의도적인 인간의 의도적인 계획하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미국의 CDC 전 국장, 그러니까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의 전 국장이었던 로버트 레드필드가 한 말인데 이 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드리고 또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사는 WND Watch라는 WND라는 거에 났는데 마르치군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마르치 21일 3월 21일에 난 기사입니다. Ex-CDC chief warns of coming great pandemic worse than COVID. 전 CDC 국장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대유행병이 온다 경고하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전 국장은 세계를 강타할 다음 팬데믹은 Great Pandemic, 대유행 전염병이 될 것이며 잔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기능 획득 연구로부터 올 것이라고 밝혔다. And it will come from gain of function research. 자, 이 기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곧 더 잔인하고 부르를 아주 무섭고 잔인한 그런 무서운 다음 팬데믹이 올 것인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올 것이다? 기능 획득 연구로부터 올 것이다. 그 기능 획득 연구를 그게 영어로 뭔가 하면 gain of function research예요. 기능 획득 연구. 그럼 이 기능 획득 연구로부터 다음 팬데믹이 올 것인데 이 기능 획득 연구가 무엇인가? gain of function research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실험실에서 인간들이 실험실에서 병원균, 병원체,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균들을 어떻게 그 잘 연구해서 어떤 숙주에서 어떤 대상에서 어떤 환경하에서 더 잘 번식하고 더 강해지고 또 전염성이 더 강해지는지 그런 기능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균을 변형시키고 뮤테이트, 변이시키고 더 강하게도 만들고 전염성이 더 빠르게 되도록도 만들고 강하게 변형시키는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를 그 사람들은 백신을 연구하기 위해서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다라고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이 실험실에서 더 강하게 배양되고 더 강하게 변이되고 이렇게 강화된 이런 균들이 실험실에서 유출된다면 얼마나 인간에게 더 굉장히 치명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의 기원이었던 이 우한 연구소에서도 그 했던 연구가 바로 이 기능 획득 연구였어요. Gain of Function Research였어요. 근데 지금 이 전 CDC 국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무서운 팬데믹이 올 텐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올 것이다? 기능 획득 연구로부터 올 것이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험실에서 배양해낸 더 치명적인 균으로부터 올 것이다. 네. 자, 전 CDC 디렉터인 이 Dr. 로버트 레드필드가 이 힐이라는 그런 뉴스 매체와의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시죠. That prior to gain of function research, the only way new pathogens came in to the human species was spillover. But now, in the presence of gain of function research, where you can take a pathogen into a laboratory and change it, it can actually come. And I do believe the next pandemic, and we're going to have another pandemic, and I think it's going to be the great pandemic. I consider COVID a minor pandemic. The great pandemic is going to come, but it's much more probable that it will happen because of gain of function research in a laboratory and then escape, and then we're going to have a pandemic with flu, which will be much more brutal to the world than COVID was.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 팬데믹은 이전보다 더 치명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를 일으킬 것인데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는 그 균이 무엇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그 균이 기능성 획득 연구를 거쳐서 더 독성이 강해지고 더 전염성이 강한 균으로 변형되고 배양된 후에 실험실에서 유출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의적으로 그 배양된 균을 퍼뜨릴 것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균이 퍼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팬데믹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것은 거의 내부 고발자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다음 팬데믹은 어디서부터 올 것이다? 기능 획득 연구로부터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그냥 균이 아니고 더 그 연구소에서 실험을 거쳐서 변이된 무서운 균 때문에 오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전 누가 CDC 국장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영상을 보면 지금은 다 볼 수 없겠지만 그 CDC 국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이 기능 획득 연구 Gain of Function Research를 미국 정부에서 자금을 대고 있고 NIH 미국 보건당국에서 대고 있고 CDC에서도 이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과 유럽의 모든 과학 공동체에서 이런 기능 연구를 육성하고 촉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병이 퍼지면은 이것을 제어하고 빨리 치료하고 막아야 될 이 상부 기관에서 어떻게 이 모든 거에 인볼브 다 여기에 다 인볼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부 기관이. 그래서 균의 기능을 더 연구해서 강해지고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유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유행병에 대한 백신을 팔고 치료약을 팔면서 판매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CDC 국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충격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어렴풋이 이건 우리가 음모론처럼 이렇게 어렴풋이 여겼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정말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다. 말세가 정말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Great Controversy 대쟁투 589페이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넥스트 팬데믹이 다음 팬데믹이 온다라고 모든 언론이 떠들고 있는데 그럼 다음 팬데믹이 몇 년도에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그렇죠? 근데 이 다음 팬데믹이 very near future, 아주 가까운 장래에 올 것이다라고 밝힌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자, 제가 기사를 띄우고 읽겠습니다. 이것은 테이블탑 엑서사이즈. 이건 다시 이제 그 테이블에서 예비 훈련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Catastrophic Contagion,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는 제목하에 한 것입니다. 2022년 10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그랜드 챌린지 연례 회의에서 존스 홉킨스 건강안보센터는 WHO 및 빌 앤 멜린다 게이트 재단과 협력하여 팬데믹 테이블탑 훈련 Catastrophic Contagion을 실시했다. 이 연습은 가까운 미래로 설정된 가상의 전염병을 다루는 WHO 비상건강자문위원회 회의를 시뮬레이션했다. 자, 여러분, 지난 코로나 사태 때도 어떻게 해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이것을 테이블에서 연습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습했던 똑같은 단체와 똑같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해요? 가까운 장래에, 이렇게 원어에 보면 near future이라고 영어에 나와요. near future에 일어날 가상 전염병 시나리오를 다시 이 시나리오를 훈련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전염병 시뮬레이션 예비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까운 장래가 언제일까? 예. 다음 팬데믹이 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언제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저기서 그 다음 팬데믹에 이 몇 년도에 올 것인가 하는 그런 힌트들을 주는 그런 단서들이 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단서를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다음 팬데믹이 오는 것 우리가 알아서 무엇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다음 팬데믹이 온다고 예고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출범시키고 있는 지금 한 시스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기사를 보면서 다음에 올 팬데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CNN Health 에 난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Expert predicted a coronavirus pandemic years ago. Now it's playing out before our eyes. 전문가들이 수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예측했다. 이제 그것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2017년 존스 홉킨스 보건안보센터의 전문가 팀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훈련의 일환으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그것은 바로 스파르스 대유행이다. 스파르스 대유행 시나리오, 때는 2025년. 스파르스 대유행 시나리오를 읽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설명을 읽는 것과 같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했다. 자, 이것은 그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이들이 존스 홉킨스 보건센터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대유행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고 그 보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스파르스 대유행, SPARS 팬데믹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이것이 일어나는 때를 year of 2025라고 나와 있어요. 2025년. 때는 2025년이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이 일어난 때가 2025년이다라고 하면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미래를 예측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들이 했지만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왜 만들었을까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도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이 일이 닥쳤는데 또 왜 이런 일들을 그들이 발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스파르스 시뮬레이션이 무엇인가? 이 시나리오가 무엇인가?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ohns Hopkins Center for Health Security 거기서 한 것입니다. The SPARS Pandemic Scenario 이것이 PDF와 이 기사로 다 구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표지를 보셨죠? 네. 이 푸른 바이러스, 이 파란 바이러스 사진이 있죠? 그러면서 거기 연도가 뜨죠? 이 스파르스 시나리오 팬데믹이 일어난 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이라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도 얼마 걸렸습니까? 3년 걸렸죠? 이 스파르스 팬데믹도 어떻게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파란 이 바이러스 사진에서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자, 이 스파르스 팬데믹이 무엇인가? 이 스파가 무엇인가? 이 스파르스는
St. Paul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예요. 그래서 SPARS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 시나리오는 2025년 늦은 10월에 미네소타주의 세인폴에 있는 침례교에서 침례 교인들이 갑자기 여러 명이 막 죽는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던 어떤 여자가 바이러스 인펙션이 감염이 돼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다 그 감염이 돼서 막 사망자가 속출하는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그 증상을 보면은 막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온몸에 힘이 다 없어지면서 급성 폐렴 증상이 오고 저산소증이 오면서 사망자가 막 속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률을 보니까 특별히 64세 이상에서는 14에서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64세 이상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 시나리오지만은 거기 나오는 이 스파 팬데믹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여기에 보면은 시나리오에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강력한 바이러스로 등장을 하는데 이 잠복기가 7일에서 10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상이 없으니까 이 복균자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막 퍼져서 죽는 시나리오인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 2025년에서 일어나서 2008년에 28년에 끝난다. 이게 스파르스 전염병 시나리오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다 이 모든 것을 2025년으로 이렇게 예비 훈련에서 그렇게 2025년을 명시해 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2021년에 그 유엔의 유니세프 어린이를 위한 기구죠.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로 백신을 보내자 이 백신 홍보를 하는 영상이 202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같은 이 팬데믹이 시작한 6째 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뜹니다. 조금 이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서 영상 왼쪽 상단에 뭐라고 뜨냐 하면은 유럽 2025, 유럽 2025년이라고 뜨면서 한 소녀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6번째 해에 이 팬데믹이 온 그때가 마치 2025년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녀가 이렇게 약간 검은 소녀가 나와서 저는 팬데믹이 시작될 때에 저의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그 영상이 나오는데 또 그 왼쪽 상단에도 보면 아프리카 2025년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2021년에 만든 그 백신 홍보 영상에 그 상단에 왜 2025년이라는 로고가 자꾸 뜰까? 예. 그래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네. 영상을 보신 다음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n 2020, scientists developed life-saving COVID-19 vaccines in record-breaking time. I lost my mother right at the start of the pandemic.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왼쪽 상단에 그렇게 뜨죠? 예. 이 첫 번째 어린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럽 2025년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6번째 해에 팬데믹이 들어서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왜 6번째 해라고 그랬을까요? 2020년에 팬데믹이 왔으니까 2020년, 21년, 23, 24, 25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6번째라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팬데믹 선포가 2020년에 나왔으니까 2020년부터 치면 그리고 그 소녀도 그 아프리카 2025년이라고 나오죠. 내가 이 팬데믹이 시작될 쯤에 내가 엄마를 잃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아프리카 2025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025년이라는 그 연도로 자꾸 귀결되면서
힌트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기사와 뭐 시뮬레이션과 예비 훈련과 영상과 이런 데 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 팬데믹이 올지 2024년에 올지 또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예고들이 자꾸 나오면서 조금 나오면서 우리에게 이상한 뉘앙스들을 풍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 존스 홉킨스 그 건강보건팀과 또 빌 게이트 재단과 또 과학자들이 모여서 넥스트 팬데믹을 위한 리허설을 했다고 했죠. Near Future에 있을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 잠깐 그 영상을 보십시오. 영상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Officials in 2 Latin American countries alerted the WHO of several outbreaks of a new infectious disease that's mysteriously appearing across the region. Severe Epidemic Enterovirus Respiratory Syndrome 2025.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기 몇 년도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2025년이라고 또 나와 있죠. 물론 이것은 이제 탁상 훈련, 테이블탑, 엑서사이즈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죠. 그래서 직접 정말 2025년도에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고 2025년을 예상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왜 다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예비 훈련을 하면서 다음 팬데믹이 일어나는 그 연도를 다 2025년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모든 그 WHO와 이 미디어들이 다음 팬데믹이 온다, 더 치명적인 것이 올 것이다, 준비하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근데 최근에 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넥스트 팬데믹이 온다고 자꾸 예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참 이 뉴스를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Global Digital Health System, 전 세계 세계적인 전자 건강 제도 그것을 출범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거기에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쓰는 디지털 헬스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 건강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그 시스템에는 글로벌 백신 패스포트 여권도 들어있고 자유 통행증도 들어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동할 수도 없고 자유도 다 우리가 지장을 받고 여행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의 행보가 다 지장을 받게 되는 그런 디지털 전자 건강 시스템을 출범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WHO 리포트에 나왔어요. 올해 6월 얼마 전이죠. 6월 5일 2023년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를 한번 보시죠. The European Commission and WHO launch landmark digital health initiative to strengthen global health security.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와 WHO 글로벌 건강 안보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디지털 건강 이니셔티브 출범하다. 이런 기사인데요. 2023년 6월 WHO는 유럽 연합의 디지털 코비드-19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화시키고 세계 이동성을 촉진하고 전염병을 포함한 건강 위험으로부터 전 세계 시민을 보호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한다. EU는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 간과 국경 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EU 전자 코비드-19 인증서를 신속하게 구축했다. 이 협력을 통해 WHO는 디지털 인증서의 융합으로 전 세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촉진할 것이다. 자, 무슨 소식입니까? 디지털 건강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것을 출범했는데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이 유럽에서는 이
이 인증서를 다 사람들에게 논아주지 않았습니까? 이 인증서가 없으면 자동차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이동도 못 하게 이 코비드-19 인증서를 다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잘 구축돼서 보기가 좋다라고 하면서 WHO에서 그 유럽에서 있었던 코비드-19 유럽 인증서 그거를 똑같이 도입해서 어떻게 해요? 협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출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짧은 영상을 보시죠. Like many countries, the European Union made significant investments in COVID-19 certificates to help people move around as safely as possible during the pandemic. The European Union's certification system was used by all 27 EU member states and more than 50 other countries. Building on the success of the EU system, WHO is proud today to launch the Global Digital Health Certification Network. Soon after, we will expand this infrastructure by incorporating other use, such as a digitized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routine immunization cards, and international patient summaries. 자, 여러분 여기 영상 다 보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 5일에 무엇을 출시했다고요? Global Digital Health Certification Network. 그러니까 한국말로 범세계적 전자건강인증 네트워크. 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전자건강인증서입니다. 예. 이것은 마치 백신 여권, 패스포트 같은 그런 패스인데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여행도 못하고 자유도 없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 건강안보라는 이 명목하에 이 시스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각 개인의 신상 정보와 또 건강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또 과거에 모든 예방 접종을 했는지 또 건강 상태는 어떤지 무슨 병이 있는지 이 카드 하나에 이 인증서 하나에 전 세계적인 이 시스템 하나에 전 세계의 그 몇십억 인구의 모든 건강 사항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경을 넘어서 범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들의 자유가 컨트롤을 받고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개인들의 사생활이 컨트롤받고 통제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드디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건강 네트워크, 이 인증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시행되고 확립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아무 반대 없이 그것이 뭐 안 좋은 것이다,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더 무섭고 치명적인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각 나라에 다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 전자건강인증 시스템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보를 위해서 참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그것은 정말 하나의 글로벌 이 한 세계로 모을 수 있는 그래서 다 통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된 사회 글로벌 그런 글로벌 한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뜻해 주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를 내리고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글로벌 이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럼 하나의 사회처럼 단일 정부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통제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이 WHO가 이것을 발표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표의 예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제하려는 빅 스텝을 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넥스트 팬데믹이 온다, 다음 팬데믹이 온다, 이런 뉴스를 자꾸 띄우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글로벌 디지털 건강 인증서, 이 전자 건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이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팬데믹이 온다는 이 뉴스를 자꾸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팬데믹을 어떻게 해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더 연습하고 예비하면서 어떻게 곧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온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스터럽 시키면서 전자 시스템을 전 세계를 하나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인증서가 없으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여행도 못하고 국경과 국경을 넘어 다닐 수도 없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지고 이것이 점점 더 나가서는 매매도 못하게 되고 이 인증서가 없으면 아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경제적인 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예언, 여러 가지 징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차근차근 이것이 세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 예수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들이 얼마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모든 이 시사와 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안목을 뜨고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우리에게 예언된 이 짐승의 표의 예언이 얼마나 확실하고 빠르게 성취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끝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 영상 끝에 보면 이 WHO 수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자건강 이 인증서는 이 제도는 common good,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공의 이익, common good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교황이 2020년에 교서를 발표했죠. Fraternity라는 데서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면 공공의 이익, common good,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도 포기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유재산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 포기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그 뭐예요?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자유에 대해서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을 이 교서에다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건강인증서를 이렇게 하는 제도를 세우고 이르는 뒤에는 정말 교황권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가? 깊은 연관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WHO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October 그러니까 10월 23일에 그 2018년의 기사인데 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HH Pope Francis and WHO Director General, Health is a right and not a privilege. 프란치스코 교황과 WHO 사무총장, 건강은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인 테드로스 거브레스스 박사는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를 만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성화와 테드로스 박사는 건강은 권리이며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모두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약속을 공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뵙고 우리가 많은 같은 우려를 공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영광스럽고 겸손합니다. 라고 테드로스 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WHO 공식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뭐라고 부릅니까? 교황을 뭐라고 불러요? Holy Father.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 성하, 거룩한 교황 전화, WHO 공식 웹사이트에 어떻게 해요?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러놓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계 모든 WEF, WHO, 세계 그 경제 포럼, WEF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교황권이 그들의 아젠다를 세워놓고 그 아젠다를 추진하는 일에 다 협력하고 협업하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상처받았다가 나온 이 짐승을 어떻게 이상히 여겨서 온 세계가 따르더라 하는 이 계시록의 이 예언을 이거 완전히 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유가 완전히 통제되고 우리의 자유가 끝나는 때를 우리가 무엇으로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제도가 CBDC 이 전체적으로 쓰일 수 있는 중앙은행 전자통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디지털 백신 여권 인증서가 이게 사용하게 되고 글로벌 디지털 건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확립하게 될 때에 우리의 종교의 자유와 우리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통제받게 되는 사회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세계 경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오고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질병과 재난이 오고 팬데믹이 올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요인들이 다 맞물려서 이런 시스템이 확립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확립되고 이런 제도들이 시행될 때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세계가 이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단일 정부처럼 컨트롤을 받게 되고 이 글로벌이 하나의 국가처럼 통제되고 무엇이든지 강요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때에 짐승의 표를 내리고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완전히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2025년에 올지 2026년에 올지 24년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사들과 이런 것들은 또 이번에 WHO가 만드는 이 건강 디지털 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 짐승의 표의 환난과 이런 세상 끝의 징조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들이 너무나 가까웠다. 준비하라라고 우리를 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다른 기사에는 어떤 것이 나냐면 이번에 미국에서 Real ID라는 전자 이 ID 이 증서를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행하는 Real ID 시행이 2025년으로 연기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25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모든 뉴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뉴스들은 다음 팬데믹을 위해 준비하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지막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과 은혜의 시간이 곧 끝날 수 있다는 이 엄숙한 사건, 이런 것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날에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감액을 Great Controversy 594페이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해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모든 예언들이 정말 성취되는 이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어나셔서
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굳센 믿음을 준비하여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환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통과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던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재림을 다 맞이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뉴스와 시사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 끝이 가까웠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날에 정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과 성품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